장생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바로 고래가 생각나실 텐데요. 장생포에서 고래잡이를 시작한 건 바로 대한제국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후 수많은 고래가 자취를 감싸버렸는데요. 오늘은 장생포 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장생포항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 장생포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멋있게 잘 지어놨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보니까 고래 장생포 마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제 고래 문화마을입니다. 고래 문화마을. 여기는 2015년에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제 마을을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선생님? 그렇지. 이제 마을 옛날 사람들 살았던 생활 그대로 이제 집이라든지 모습, 학교, 그다음에 이제 고래를 이제 해체했던 곳, 그런 곳도 이제 재현을 해놓았고, 그다음에 이 동네 마을 자체 아기자기한 게 이제 이 마을에 있습니다. 요즘과는 확연히 다른 장생포 과거의 모습. 어르신들도 이곳에서 향수를 느낄만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개가 돈을 물고 있네요, 선생님. 이 도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고. 돈이 잘 벌리면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네. 이게 장생포 고래가 많이 잡힐 때는 1년에 한 100마리 거의 가까이 잡혔어요. 큰 대형 고래. 큰 고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마리에 돈이 수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100마리 잡으니까 1년에 얼마겠어요? 수십억 원 돈이 이제 장생포 마을에 7, 8천 명 마을에 돈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진짜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장생포 고래가 일본에 수출했거든요. 왜냐면 일본이 가깝잖아요. 일본 사람은 굉장히 고래를 좋아해요. 신선한 고래. 그런데 일본 포경선은 남빙양에 가서 조업하기 때문에 남극 대륙에 조업하니까 이게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울산 장생포에서 잡히는 고래가 전부 다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 돈이 엄청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고래가 이제 말하자면 엔화가 들어오니까 이 고래가 이제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장생포 경기가 좋았다. 그게 말하자면 이제 고래 금지령이 내리기 전에 거의 80년대 초까지 60년, 70년대에 계속 이래 좋았다는 겁니다. 고래 산업으로 흥청거릴 정도로 윤택했던 장생포. 이곳이 얼마나 고래로 유명했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볼거리도 있습니다. 와, 아니 여기는 옛날 집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고 양옥집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의 하숙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의 박물학자잖아요. 생물학자인데 1912년에 이제 1년간 이제 와서 장생포에 와서 한국형 귀신고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하숙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한국형 귀신고래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귀신고래는 데블피쉬라고 이제 악마의 고기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악마고기냐면 가족이 강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누굴리 잡으면 그대로 달리들어서 배를 이래 받아서 침몰시키고 이런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 가족의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람 특이한 고래다 생각 싶어가지고 이제 이 한국에 와서도 연구를 했죠. 이 귀신고래가 나오는데 2군데거든요. 미국 서부에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아시아에 이제 한국에 있고 그리고 와서 연구를 했습니다. 고래 연구를 위해 장생포를 찾은 파란 눈의 이방인.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와, 아니 진짜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 맞네요, 선생님.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또. 인물이 잘생겼죠. 그리고 이분이 1884년생이니까 우리 이제 박상진의 사하고 같은 동갑이잖아요. 동갑 60년까지 살았으니까. 영화 인디아나 주인공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고래가 많이 왔는지 귀신고래는 9월 되면 내려오거든요. 8, 9월 되면 내려와요. 북극에서 이제 여름을 보내고
겨울이 오면 이제 가을에 내려옵니다. 뼈를 지어서 가족들하고 쭉 내려와요. 가족들과 예, 함께.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바로 여기. 장생포. 예, 장생포에 제일 많이 오고 여기 또 좀 있으면 지나서 이제 더 추워지면 남백이선 그러니까 남진화해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월동을 하는데 그는 주로 보면 여기서 출산도 많이 하고 짝짓기는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는 또 이제 봄 되면 또 올라가고. 네. 90여 종의 고래 중 34종의 고래가 장생포 앞바다에서 살았는데요. 미국인 앤드류스가 찾아올 만한 고래의 천국, 장생포였습니다.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선생님. 예, 그렇죠. 거의 20m 정도, 뭐 거의 200톤 가까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큽니다, 이 고래가. 와, 이 바다에서 만나면 진짜 무섭겠어요. 예, 예. 근데 이 고래는 주로 이제 바다 밑에서 이래 바닥을 끓습니다, 이래. 오른쪽으로 누워 이래 팍 끓어요. 그럼 이래 말하자면 조개 같은 거, 조개를 있잖아요. 뭐 새우라든지 엽새우 이런 거, 이런 거 먹고 이제 수염으로 이제 걸러내요. 걸러내가지고 물을 빼내고 이제 그것만 먹는 거죠. 그래서 그 고래가 먹는 방식이 이 다른 고래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고래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래 돌아보면 고래가 이래 싹 사라지니까. 나와 있다. 그렇지. 갑자기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귀신스럽다. 그래서 귀신고래고. 고래의 천국이었던 장생포. 이곳에서 큰 순환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와, 여기 보니까 큰 고래가 있어요, 선생님. 예. 사람들도 위에 올라가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포도 있거든요.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이제 고래 해체장입니다. 해체장. 포는 전시를 해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하면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경하러 이제 버스 타고 오는 겁니다. 고래 잡았다, 해체한단다. 그러면 이 구경하러 사람들이 한나절 구경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고래가 1년에 뭐 수백 마리 잡히니까 뭐 하루에 한두 곳씩 두 곳 해체하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래를 해체하는 게 이제 전국 뉴스도 되고 막. 고래를 잡기 위해 장생포로 모여든 사람들. 서양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니, 외국인들도 여기 와서 고래를 잡았다면서요? 예, 그렇죠. 뭐 외국인이라는 게 이제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인데 그 러시아 사람이 고래 이제 기지, 포경 기지를 만든 게 1899년입니다. 고래는 1894, 4년부터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고래 이제 그 해체장 기지를 이제 그 넓게 얻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았다고요. 그 이제 대한제국 시대인데 그때 그 베베르라는 공사가 그 이제 우리 대한제국 그 고종 그 정보가 밀착이 돼가지고 이걸 허가를 받았어요. 그 일본 사람은 그 허가를 못 받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저쪽에 이제 그 받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이걸 보시면 그래 여기 이제 옛날 그 장생포 항의 모습입니다. 장생포 여기 바다입니다. 장생포 만이죠, 만. 여기가요? 요 끝이 만이고 지금 요 이제 SK 에너지가 요 있잖아요.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장생포 요 마을 쪽입니다. 마을. 그 당시에는 마을에 크게 매립이 안 됐으니까 이 초가집들이 이제 바닷가에 쭉 붙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용잠 디산이죠. 요거는 구정리라 그랬어요. 요거는 장성리라 그랬고. 그래 구정리라고 이제 지명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요 이제 쪽이래 배가 쪽이래 이제 그때 이제 장교 만든 표시가 나잖아요. 그 나무로까지 부두를 쭉 엮어가지고 바다까지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배를 맸습니다. 그다음에 배가 떠 있기도 하고. 배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 이제 지금 요 수출 부두 우리 이제 돌핀 부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보면 이제 그 석유와 그 저장 운유 탱크 같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요 모퉁이. 모퉁이 가까운 쪽에 그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그 소경 기지를 여기서 세웠습니다. 1899년에 그게 딱 5년간 운영이 됐죠. 1904년에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 고래를 여기서 잡은 회사가 러시아 태평양 포경회사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좀 내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 태평양 포경회사에서 그 고래를 잡았는데 원래는 오체크에 그쪽에 그 사할린 쪽에 그쪽에 이전을 해온 거죠. 이게
진짜 고래가 부동항이니까. 대한제국 시절 장생포에 설치된 러시아 고래 해체장. 이때부터 장생포 고래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고래의 순환이 그 대한제국 시절부터 시작이 됐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드문드문 우리 역사에 뭐 고구려 때 뭐 고래 고기를 좀 바쳤다 뭐 이래 고래가 눈에 떠 있는 기록이 있는데 네. 고래를 사실 우리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게 천지니까 뭐 정어리 고등어에다가 뭐 생선이 많잖아요. 대구도 있지 뭐 그래 보고도 있지 뭔가 그 행위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생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고래를 찔러 이래 피를 내고 하는 거 그 자체를 안 좋아하지만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극동 지역에 이제 포경한 역사가 오래됩니다. 1700년대부터 포경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잡아가지고 그거를 기름을 짜가지고 미국에 수출했어요. 미국에. 그 수출하다 보니까 고래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잡았다는 게 이제 확인되고. 러시아에 이어 일본도 장생포에서 포경을 시작했는데요. 개가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번창했던 포경 산업. 안타깝게도 장생포에서 고래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선생님? 아, 예. 이게 이제 해마다 그 IWC에서 고래 자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포경도 네. 조사 포경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은 연 300마리, 네. 뭐 노르웨이도 저 300마리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고래가 4, 5년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좀처럼 안 늘다가 한 뭐 30년간 안 늘다가 최근 수년시간에 뭐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몇 배씩 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우리 그 한국엔 귀신고래가 곧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그 원래 그저 오체크에 한 200마리 남아 있었어요. 네. 있다가 근데 고래가 최근에 들어와서 뭐 굉장히 늘어가지고 한 2000마리 가까이 늘어가지고 그래 뭐잖아 이 고래가 해외에서 올 것이다. 네. 가을에 이제 이 울산 장생포 네. 항에 옛날처럼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아마 빠르면 한 4, 5년 안에 우리가 고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뭐 그게 하나의 제일 그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장생포 앞바다에서 귀신고래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요. 이번 주말 장생포 고래마을 체험 강추합니다.